자, 미국 가서 처음 면허증을 타고 운전을 할 때입니다. pull over there란 말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를 저쪽에 대발할 뜻입니다. 정말 많이 쓰고 아주 유용한 표현인데 그때는 영어를 좀 알아듣던 저도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풀은 잡아당기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게 저쪽에 차를 대발하는 표현인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사실 이거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말에 사용하던 표현을 가져온 거죠. 차가 나오기 전에는 말을 탔으니까요. 말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삐를 당겨야 되죠. 풀. 그리고 over there. 저쪽에 말을 세우라는 표현이 현대에 와서는 자동차에 적용된 것 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파킹랏에 랏이 왜 파킹에 쓰여 있는지, 엔진을 또 엔진으로 불렸는지 등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공부하면서 차에 쓰는 표현과 단어들 완성해 봐야겠죠?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단어 공부 4번째 타입의 공부법입니다. 자, 오늘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단어들의 틀이 확실히 만들어질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필요한 대부분의 유용한 단어들을 이 영상 하나로 커버하실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우선 자동차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보통 경차, 중형차, 대형차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이즈를 구분 안 하죠. 물론 미국에서 자동차 렌트를 할 때 보면 스몰, 미디엄, 라지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경차, 중형차, 대형차 개념은 아니죠. 이건 같은 종류일 때 차가 좀 크냐 작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원어민들은 어떻게 자동차를 구분할까요? 자, 여기 차들이 쭉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알면 특별한 자동차 애호가, 영어로는 car enthusiast라고 하는데 이런 car enthusiast가 아니라면 오늘 배우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단입니다. 세단은 원래 17세기에 사용하던 가마를 세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현대에 와서는 보통 문이 4개 달리고 뒤에 트렁크가 있는 일반 자동차를 세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자동차가 바로 세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단 그러면 무슨 고급차 같은 느낌을 갖잖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세단은 고급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쿠페라고 부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동차인데요. 자, 영어로는 그냥 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쿱은 이런 겁니다. 이 세단과 쿱을 비교해보면 이 뒤쪽 좌석이 없어졌잖아요. 자, 여러분, 쿠데타라는 말 우리 너무 잘 알죠? 정권을 쳐서 갈라버린다는 뜻이 있죠. 같은 어근입니다. 이 쿱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뒷좌석 쪽을 날려버리고 앞좌석만 남겨두었다는 것에서 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름은 활발한데 차는 오히려 훨씬 이쁘죠. 그런데 이것을 스포츠카라고 아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구별하는 포인트가 뭐죠? 네, 모양과 기능입니다. 모양과 기능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스포츠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중요하죠. 어떤 모양이 되었던 간에 고속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스포츠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이런 모양의 스포츠카가 많은 것뿐이죠. 여기에서 이제 뚜껑을 없애버리면 컨버러블이 됩니다. 우리는 오픈카 그러는데 이건 완전히 콩글리시입니다. 자, 다음은 요사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졌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자동차가 바로 이 스테이션 wägon입니다. 자, 미국 하면 사실 서부 시대 때부터 이런 마차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뒤쪽 트렁크 부분을 늘려서 공간을 확보해 놓은 차인데 개를 태우거나 짐을 옮기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해서 미국에서는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요새 원래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만은 늘어난 것이 있죠. 바로 SUV라고 하는데요.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의 준말입니다. 여가 생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량을 대부분 이렇게 부르는데 요새 우리들도 많이 타고 다니죠. 자, 다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타고 다니진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집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제작하거나 취미생활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싣고 다니는 게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픽업 트럭이라는 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 트럭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미국에서는 트럭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탱크롤이 하는 게 바로 영국에서 들어온 단어입니다. 자, 이것도 트럭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럭, 영국에서는 롤이라고 한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 재밌는 차입니다. 바로 밴인데요. 이 밴은 이 캐러반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캐러반의 준말인데요. 포장마차 보면 한 사람이 끌고 뒤에는 많은 사람이 타잖아요. 그래서 밴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차량들입니다. 여러분, 이 차량들의 이름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니까 원어민처럼 구별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차량들을 보면 가지고 싶고 타고 싶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면허증,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이 라이센스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라이센스는 14세기에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liberty, liberal 이런 단어의 형제 단어입니다. 뭐죠? 자유입니다.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내가 타는 자동차, 내 자동차에 대해서 자유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는 단어들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보통 미국에서 면허증을 발부하는 곳이 DMV라고 합니다. Department of Motor Vehicle, 차량 관리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따야 됩니다. 한국 분들 보면 드라이빙 라이센스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데 뭐 발음이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쓰세요. 사실 미국 원어민들은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드라이빙 라이센스는 영국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어쨌든 뭐 DMV에 가서 examiner, 시험관과 도로 테스트를 받고 패스를 하게 되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가지고 차를 사러 가면 대부분 딜러가 temporary license plate, 임시 번호판을 달아주고 정식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받을 때까지 타고 다닐 수 있게 됩니다. 물론 car insurance도 들어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타고 나가볼까요? 자, 우선 차에 앉아서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걸 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정말 콩글리시입니다. 또 우리는 휠이라고 하면 바퀴를 자꾸 연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둥글게 생기고 둥글게 움직이는 것은 다 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들도 휠이 있겠죠. 자, 여기에 조정하다는 뜻의 스티어가 합쳐져서 스티어링 휠, 운전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옆에 이렇게 뭐 좌측 깜빡이, 뭐 와이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걸 컨트롤 스톡이라고 합니다. 스톡은 대, 줄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 스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운전대를 잡고 엔진을 켜보죠. 시동을 걸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start on engine입니다. 관사를 꼭 붙여주시고요. 때로는 뭐 덜을 붙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원래 엔진이란 단어는 뭐 고대 영어, 라틴어, 유럽에서 쓰던 뜻은 뭐 지금의 엔진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단어는 있었지만 현재 엔진 비슷한 것은 뭐 18세기가 되어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 엔진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이 단어를 나누어 보면은 이엔과 진으로 나눠집니다. 이엔은 우리가 아는 그 인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손 안을 나타내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진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전자 때 쓰는 그 진입니다. 그래서 원래 진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자동차, 만약에 엔진이 없다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기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인진하는 겁니다. 생명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엔진입니다. 자, 엔진을 켜고 이제 기어를 넣고 차가 나가겠죠? 그런데 이걸 기어라고 할까요? 이게 기어는 아닙니다. 기어는 이게 기어인데 이 기어는 차 안쪽에 있죠. 자, 이거는 이 기어를 넣어주는 스틱이잖아요. 그래서 기어 시프트라고 불러야 합니다. 혹은 뭐 기어 시프터라고도 부르는데 영국에서는 이걸 기어 스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좌석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앉는 곳, 드라이버 시트이죠. 그리고 그 옆에 조수석을 패신저 시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I'm gonna ride shotgun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조수석에 탈게 이런 뜻이 되는데요. 패신저 시트를 왜 샷건이라고 부를까요? 자, 서부 영화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샷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예전에 한 사람은 마차를 끌고 옆에 탄 사람이 뭐 총을 들고 있어야 되죠. 뭐 도둑들이나 뭐 인디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이제 여기서 유래해서 이 샷건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기서 유용한 표현은 뭐 사람이 많아서 조수석에 타는 것이 좋을 때 먼저 뭐 조수석에 자기가 타려고 하면 아이고 샷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좀 미움받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사람 많이 타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그럴 때 샷건 이렇게 부르고 그냥 조수석에 타버리는 애가 있습니다. 좀 밉더라고요. 자, 먼저 가스 게이지를 보니까 연료가 없습니다.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야겠죠? 사실 이 가스라고 하는 것은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fuel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가스를 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가스는 우리가 말하는 이 기체 상태의 가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솔린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줄임말인 가스를 많이 쓰는 거죠. 뭐 가스 스테이션, 가스 탱크, 가스 게이지. 뭐 어쨌든 자,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집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면 처음으로 마주치는 것이 바로 드라이브웨이입니다. 뭘까요? 한국에서는 이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진입로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진입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자, 미국은 우리처럼 아파트 단지 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이 많고 땅이 넓어서 자기 땅이 있습니다. 자기 땅으로 진입하는 길을 보통 드라이브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드라이브웨이에서 길을 따라 나가면 표지판, 로드 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로드 사인을 잘 봐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국 학생들, 뭐 한국 사람들만 보면 꼭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스탑 사인을 정말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 스탑 사인이 얼마나 시리한지는 잘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으면 뭐 경찰이 세워서 벌금도 뭐 크게 매기고요. 만약에 사고가 난다고 한다면 정말 구속입니다. 다른 사인에 비해서 이 스탑 사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크로스워크, 횡단보도죠. 우리는 뭐 가끔 달리다가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굉장히 서행을 하거나 주위를 철저하게 살핍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크로스워크, 이 횡단보도를 영국에서는 지브라 크로싱이라고도 합니다. 자,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동네를 좀 벗어나려고 하면 혹은 뭐 들어오려고 하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그럴 때 아주 좋은 시스템이 로터리입니다. 자, 둥글게해서 돌게 해놓으면 속도도 줄고 뭐 다양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동네마다 작은 로터리가 많습니다. 이거를 로터리 서클 혹은 트래픽 서클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가스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요새는 뭐 가솔린을 혼자 넣지 막 누가 넣어주고 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죠. 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셀프 가스스테이션이 많아서 뭐 그때도 이런 말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기름을 넣어달라고 할 때, 뭐 가득 채워달라고 그럴 때 뭐 fill her up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이거는 fill her up이라는 표현인데 her 대신에 it을 써서 뭐 fill it up 이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 더 일반적인 거는 바로 얘기를 하겠죠. 뭐 regular please, 뭐 보통 휘발유 10브러치 넣어주세요. 그러면 뭐 $10 regular please, 뭐 아니면 뭐 $10 for regula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셀프로 넣을 때는 자기가 넣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뭐 자기가 넣은 번호를 알려주면 되죠. regular은 10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가스를 다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를 빠져나가면 수많은 길이 나옵니다. 자, 이런 길들이죠. 자, 이 길들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영어권에 있어서 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길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꼭 이 영상 확인하셔서 오늘 운전하는 데 필요한 단어들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a pedestrianized street 아니면 뭐 a pedestrianized walking street 요 사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보행자 전용 도로입니다. pedestria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보행자인데 pedestrian의 이 패드는 발이란 뜻입니다. 뭐 페달, 페디큐어, 뭐 발톱 관리하는 거죠. 발이랑 관련될 때 이 패드를 많이 씁니다. 이 보행자 전용 도로는 뭐 다른 표현으로도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뭐 auto free zone, car free zone, pedestrian zone, 뭐 traffic free zon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프리를 우리의 자유로 잘못 이해해서 차가 막 다니실 수 있는 것으로 느끼시면 바로 체포되실 수 있습니다. 프리는 클리어, 즉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차를 몰고 이제는 좀 큰 길로 나가봅니다. 그러면 뭐 다양한 교통 관련 상황에 접하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교통 혼잡이죠. heavy traffic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교통체증, 그러면 traffic congestion이라고 하는데 이 congestion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겠지만 조금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traffic jam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잼은 우리가 무슨 딸기잼, 무슨 잼 하잖아요. 프레스를 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기계나 교통에 쓰면은 그렇게 막 프레스가 가해진 느낌에서 이 잼을 교통에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나온 단어들은 그냥 보시면 아시겠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rush hour, peak hour, stop light, 뭐 traffic light 이런 식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경찰이 옵니다. 그때 경찰이 메가폰으로 플레이트 넘버를 부르면서 pull over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때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죠. 이때 중요한 단어가 4개 등장을 합니다. driver's license, car registration, dashboard, glove box입니다. 자, 경찰이 driver's license와 car registration을 요구를 하면 손을 보통 스티어링 휠에 두든지 뭐 조수석에 타고 있다면 대시보드 쪽에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총이 나오니까요. 뭐 큰일 납니다. 그리고 글러브 박스라고 하는데 조수석 밑에 뭐 물건을 넣어두는 것을 이제 글러브 박스라고 하죠. 이제 그것을 열어서 차량 등록증을 줄 때도 잘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총이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왜 글러브 박스일까요? 실제로 뭐 글러브를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뭐 이거는 예전 차들은 지금 차처럼 따뜻하지 않았죠. 다 열려 있잖아요.
뚜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손이 많이 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뭐 장갑이라든가 고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 부르던 게 글러브 박스를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딘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파킹을 해야죠.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주차장을 파킹랏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니, 파킹 스페이스라고 하면 참 편할 텐데 왜 이런 이해도 안 되는 랏이라는 걸 쓸까요? 도대체 랏은 뭐죠?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한테 좀 어려우니까. 자, 우리 사전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 lot of의 lot, 뭐 많다, 많은, 뭐 묶음, 뭐 대충 많다는 뜻으로 나오고 맨 끝에 가서 부지, 땅이란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명, 이렇게 나오죠. 아니, 이렇게 쓰임이 작은 부지라는 것을 굳이 가져와서 쓸까? 참 답답하죠. 전혀 매치가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이 잘못된 표기로 인해서 발생된 좀 우스운 일인데요. 원래 랏의 기본 개념은 share, 몫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파킹랏 하면은 파킹을 할 수 있는 내 몫인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자, 운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m not satisfied with my lot. 그러면 나는 내 운명에 만족하지 않아라는 뜻인데, 자, 운명이란 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이죠. 너무 쉬운 단어입니다. 자, 좀 더 나아가 볼까요? 뭐 우리가 보통 복권, 로터리, 로또, 여기에 어근이 랏입니다. 랏은 운명이잖아요. 바로 연결됩니다. 내 운을 테스트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되면 뭐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lots of라는 표현이죠. 몫의 복수형이 됩니다. 많은 것. 이해가 되죠. 그런데 a lot of, 하나의 몫이잖아요. 이게 왜 많은 것이 되죠? 이게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lots of의 표기를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그 당시에는 a few of, a little of의 상대적인 표기에 있어서 lots of의 표기를 해야 하는 곳에 a lot of를 잘못 표기하면서 뜻이 왜곡이 생겼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해가시죠? 자,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뭐 스피드 리밋을 어기면 티켓을 떼고 파인이라고 하는 벌금을 냅니다. 심하면 면허 정지를 당하는데 suspension of license 혹은 뭐 드라이빙 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drunk driving,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라서 걸리면 바로 구속이 되고 차량은 토, 견인을 당합니다. 우리가 아는 레카라는 것, 이거를 레커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씁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tow truck이라고 많이 씁니다. 차가 견인당한다는 표현은 뭐 my car was towed입니다. 자, 이렇게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을 통틀어서 traffic violation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잘못을 해서 경찰에 붙잡히고 뭐 반성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이 자동차가 부딪히는 것을 car crash라고 하고 뭐 몇 중 충돌이라고 하는 건 pile up이라고 하는데 뭐 many people died in multiple pile up 이러면 다중 추돌 뭐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사고는 뭐 이런 사고만 있지 않죠.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보복 운전이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뭐 리벤지 드라이빙이라고 뭐 들어본 적은 없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drivers revenge나 뭐 revenge of the driver 정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뭐 도로 위에서의 어떤 폭력이나 폭행 같은 것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road rage가 됩니다. 자, rage는 뭐 흥분이나 폭력을 의미하니까 도로 위에서 이런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뭐 로드 레이지라고 하면 가장 영어적인 표현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사고가 나면 차가 견인이 돼서 정비소로 가는데요. 미국에서는 뭐 다양한 곳에서 고치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auto repair shop, auto garage라는 표현을 쓰고 뭐 car service center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우선 자동차를 미국에서는 다양하게 부르는데 뭐 car, motor vehicle 아니면 그냥 뭐 vehicle 이렇게 씁니다. 또 많이 쓰는 표현이 automobile 뭐 이런 단어가 있고 또 모빌을 빼고 그냥 오토라고도 쓰죠. 또 이거는 뭐 자주 들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wills라고 막 밖에다 복수형 s를 붙여서 쓰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정비소에서 정비공, 메케닉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비공이랑 대화가 되려면 아주 기본적인 차량 단어를 알아야죠. 우선 미국에서는 외관과 안쪽을 exterior, interior라고 부릅니다. 먼저 exterior 쪽을 한번 볼까요? 자동차 본네트가 보입니다. 이 본네트라는 단어 아시죠? 이 본네트의 발음은 bonit이라고 합니다. 이 bonit은 프랑스에서 온 모자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죠? 일반적으로 머리죠. 그래서 머리 위에 쓰는 모자. 사실 아이들한테 씌우는 모자를 본인 모자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본닛입니다. 자,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씌우는 덮개라는 뜻으로 본네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네트, 본닛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쓰는 용어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후드라고 많이 합니다. 사실 같은 거죠. 뭐 후드도 뭐 자켓 등에 달린 모자잖아요.
자, 이 보닛을 열어보면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엔진 빼놓고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챙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인데요. 엔진 오일이랑 그 앞유리 닦는 물을 채워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엔진 오일은 뭐 미국에서도 엔진 오일이라고 하니까 뭐 별게 아닌데 앞유리를 닦는 물은 조금 뭐 washer fluid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덮어버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의 외관과 내부를 한번 보시죠. 외관입니다. 익스테리어를 한번 보죠. 범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헤드라이트가 있네요. 영어로도 헤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헤드라이트가 2개 혹은 그 이상 몇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헤드라이트, 복수용어로 부른다는 사실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유리창입니다. 유리하면 우리가 보통 윈도우를 쓸 것 같지만 자동차에서는 윈도우는 고속으로 달릴 때 운전자를 외부 바람이나 위험 물질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쉴드, 방패죠. 이 방패를 넣어서 윈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윈실드를 닦아주는 것을 윈실드 와이퍼 혹은 그냥 와이퍼라고 부르죠. 자, 옆으로 가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이드 미러가 나오네요. 물론 사이드 미러라고 불러도 됩니다만 영어에서는 조금 다양하게 쓰입니다. 문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어 미러라고도 하고 옆에 날개같이 붙어 있다고 해서 윙 미러라고도 하고 이걸 뒤를 본다고 해서 리어뷰 미러라고도 합니다. 다양하게 불린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참, 여기 있는 것은 영어로도 그냥 윈도우입니다. 뒤로 와보니까 여기도 범퍼가 있네요. 앞에 있으면 프론트 범퍼, 뒤에 있으면 리어 범퍼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도 라이트가 있죠. 이것을 뒤에 있다고 해서 백라이트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백라이트는 사진을 찍을 때 역광을 의미하죠.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이 라이트를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리어라이트 혹은 뒤에 붙어 있다고 해서 테일라이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2개 이상 붙어 있으니까 복수용으로 불러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리어라이트, 테일라이트. 자, 테일이 나온 김에 이건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잠시만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렇게 트럭 뒤에 짐을 내릴 때 이렇게 여는 문을 꼬리처럼 달렸다고 해서 테일게이트라고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아래를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자동차 배기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그저스트 파이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우라라고 많이 부르시죠. 마우라는 이그저스트 파이프에서 나는 소리를 줄여주기 위해서 둘러놓는 머플러를 일본식 영어 발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머플러는 원래 목도리잖아요. 그 목도리를 둘러놓은 것 같다고 해서 머플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머플러라고도 하고 사일런서라고도 부릅니다. 소리를 줄여주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아닙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까 이재준 대표가 설명드렸던 단어들이 대부분 다 있네요. 그런데 여기 계기판이 있잖아요. 이것은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라고 하고 악셀은 액셀러레이터 혹은 그냥 패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옆에 사이드 기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emergency brake 혹은 parking brake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트벨트도 있네요. 오늘은 단어장 시간이라서 단어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혹여 빠진 단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나온 단어 정도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큰 불편 없이 운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표현법들도 한번 다룰 예정인데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단어와 표현법들도 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틀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끝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직접 하시게 될 때 필요한 단어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생활에서 이 단어들은 우리가 뭐 밥을 먹거나 뭐 걸어다니고 잠을 잘 때처럼 늘 함께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체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화란 생각하지 않아도 버릇처럼 나오는 걸 의미하죠. 자, 한국에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한국어가 아니라 뭐 영어로 한번 되뇌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one. Bye.